인수위와 우리 당, 그리고 앞으로 정부와 우리 당은 항상 일치 단결해야 됩니다. 이게 전통적 관점에서의 당과 정부 간의 상하적 수직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 당선인이 국회에서의 여야 합의를 말 한마디로 뒤집어버리는 이 사태를 보면서 우리 국회 그리고 국민은 분노를 넘어서 경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당선인의 이 초록적인 월권 그리고 그 월권에 힘없이 무너지는 국민의힘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지시를 하고 지시를 받는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더라도 항상 일치 단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안에 있어서 국민을 두려워하고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판단을 한다면은 항상 같은 방향을 향해 가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국민 여론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합의를 파기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국민이 얘기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혹시 한주도 안 되는 소수의 특권 검찰 아닌가요? 그 검찰과 결탁된 보수 언론 아닌가요? 그 검찰의 목소리와 그 언론의 기조를 너무너무 의식하는 윤석열 당선인 아닙니까? 미디어 오늘 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곳을 지켜보고 있는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검찰 정상화가 윤석열 당선인의 뜻이다 하는 얘기 한마디, 또 일개 장관 후보자의 전화 한 통에 휴지 조각이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국회를 능멸하는 것이 국민을 능멸하는 것입니다. 87년 민주화 이후에 처음 있는 초유의 사태입니다. 대통령 당선인이 국회에서의 여야 합의를 말 한마디로 뒤집어버리는 이 사태를 보면서 우리 국회 그리고 국민은 분노를 넘어서 경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피로 쟁취한 민주주의와 삼권 분립의 헌법 정신이 윤석열 당선인과 특권 검찰의 결탁으로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 공화국의 완성입니까? 독재 시대의 부활입니까? 이제 국회에서 여야가 서로 무엇을 믿고 대화하고 타협하고 합의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당선인의 이 초록적인 월권 그리고 그 월권에 힘없이 무너지는 국민의힘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차기 정부는 말로는 국민과 협치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상대당을 무시하고 국회를 무시하고 독재를 선택한 것입니다. 대화가 아니라 국회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한 것입니다. 법과 원칙을 무시한 이 폭주 우리는 결코 좌시할 수 없습니다. 여야가 기왕에 합의한 검찰 정상화 합의 우리는 반드시 이 합의를 지킬 것이고 검찰 정상화를 통해서 검찰 공화국의 부활을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를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에게 힘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홍근 원내대표님의 규탄사가 있겠습니다. 조금 전 원중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각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론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합의를 파기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국민이 얘기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혹시 한주도 안 되는 소수의 특권 검찰 아닌가요? 그 검찰과 결탁된 보수 언론 아닌가요? 그 검찰의 목소리와 그 언론의 기조를 너무너무 의식하는 윤석열 당선인 아닙니까? 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직자 범죄 이미
공수처에서 3분 이상의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 수사 낱낱이 하고 있습니다. 저 그게 걱정되면 문자에 전무수사 인력 붙여주십시오. 선거범죄 말씀하시는데 선거범죄의 대부분은 경찰이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4개월 시간이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충분히 경찰의 의지가 또 경찰과의 필요가 있으면 가능한 시간입니다. 마치 있지도 않은 여야의 야합 플랜으로 몰아가면서 결국은 이 어려웠던 여야의 합의를 휴지 조각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 조의가 숨겨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국회에서 쌈판을 만들어서 인사청문 정국을 묻히게 하고 지방선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하려고 하는 같은 정치적 속셈이 숨겨 있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 국민들께서 용납하지 않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권력기관의 협회를 통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내고 그래서 권력기관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그 발걸음 멈추지 않겠습니다. 국회의장께서 그동안 자신의 최종 중대화를 수용한 정당과 입장을 같이 해서 국회 의사 일정을 추진하겠다라고 국민들께 공언하신 만큼 이제는 의장께서 약속을 지키실 시간입니다. 오늘 중으로 무사히 심사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본회의에서 이제는 또한 걸음씩 약속대로 국민들 앞에서 서해 나가겠습니다. 정의당에서 오늘 또 새로운 제안을 내놓으셨습니다. 저는 이 문제 또한 논술을 통해서 충분히 검토했고 정의당의 뜻이 국민들의 뜻과 부합한다면 또 이번 합의사항과 뜻을 같이 한다면 열어놓고 저희는 판단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국회 안에서 이런 검찰개혁의 정상화에 공조하고 또 국회 안에서의 혁신을 바라고 국민의 뜻을 대통령 당선자의 표본으로 소원히 여는 우리 다국민들과 함께 이 문제를 반드시 풀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협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전혀 어떤 논리적 근거가 없는 협상 시한을 정해놓고 강박의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그런 협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협상은 실질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스스로도 굉장한 반성을 합니다. 대선이 끝난 후 잠시 쉬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 심리적으로요. 그리고 또 공천이라든지 지방선거 준비에 매진하는 과정 중에서 우리 존경하는 권성동 원내대표님과 원내 지도부에게 너무나도 큰 부담을 오롯이 넘겨드렸습니다. 원내 지도부가 협상을 하는 과정 중에서 저희 지도부와 그리고 우리 소속 의원 그리고 당직자 전원은 이 검수완박법의 독소 조항들이라든지 아니면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병행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겪는 상황은 우리 모두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너무 통렬하게 반성하기 때문에 비록 저희가 다소 협상의 틀을 깼다는 비판을 받을 지점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다시 판단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수위와 우리 당 그리고 앞으로 정부와 우리 당은 항상 일치 단결해야 됩니다. 이게 전통적 관점에서의 당과 정부 간의 상하적 수직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지시를 하고 지시를 받는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더라도 항상 일치 단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안에 있어서 국민을 두려워하고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판단을 한다면은 항상 같은 방향을 향해 가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번에 인수위에서도 그리고 대통령 당선인께서도 검수완박에 대한 과거 당선인께서
검찰 공무원 시절에 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입장에 매우 공감하고, 그리고 우리 당에서도 모든 구성원들이 아마 그 방향이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의 머릿속에는 복잡한 생각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민주당을 저지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하는 행동이 옳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저들이 바라는 계악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오히려 국민에게 더 많은 피해가 가지 않을까? 라는 우리의 앞서 나간 고민으로 인해 가지고 때로는 타협의 지점으로 우리가 스스로 먼저 국민보다 더 빠르게 타협의 지점으로 가가지고 협상이 인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의총에서 의원님들께서 중지를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절대 옳은 것에서 국민이 바라는 것보다 먼저 빠져나가서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국민들께서 아주 올곧은 목소리를 우리가 내주길 바라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국민을 믿고 저희가 민주당에게 맞섰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만들어주신, 그리고 의장과의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 만들어내신 중재안, 그 안은 옳고 그름 이전에 한 문항마다 굉장한 고민이 담겨있는 문항들이었던 건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 저들이 무지막지하게 나갔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까에 대한 그런 걱정이 앞섰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을 거라 보고, 저는 그래서 그 생각을 존중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려고 하는 방향은 결코 후퇴하는 방향도 아니오, 뒤돌아가는 방향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목표를 바꿔서 다른 방향으로 전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인수위, 그리고 지방 시도당에서 공천 등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저와 마찬가지로 집중하지 못하신 부분이 있다면은 오늘 의총을 계기로 저희가 다들 이 문제에 있어서 일치 단결하고 행동해 주셨으면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 과정 중에서 정말 어제부터 오늘까지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사태의 책임이 어디 있냐에 대한 언급까지 나왔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사태의 책임은 오롯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로 저는 원내의원이 아닙니다. 이럴 때마다 서럽습니다. 하지만 원내의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공천이니 아니면 지방선거 기획인 이런 거 다 내놓고 이 문제에 항상 맨 앞에 서 있겠습니다. 우리 권성동 원내대표님을 중심으로 오늘 이 의총이 끝난 다음은 모두가 일치 단결해서 국민의 뜻을 받든다. 그리고 그랬을 때 그 국민의 힘으로 우리는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킬 것이고 지방선거에도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일관된 목소리로, 일치 단결된 목소리로 내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오늘 아무리 민주당이 강한 협박으로 우리에게 뭐라고 한다 한들 우리는 더 큰 국민의 힘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꼭 오늘 의총을 통해 가지고 일치 단결된 힘으로 국민이 바라지 않는 그런 수사권 조정 막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원들 모두 다 같이 화이팅입니다. 항상 일치 단결해서 승리를 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